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역사의 향기를 맡는 시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장, 하지만 아무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노후와 돌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빛을 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이민 생활 끝에 은퇴한 김정순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은 후로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남편이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911을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장기적인 요양과 재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 순간부터 정순 씨의 우편함에는 매달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청구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의료보험이 병원 치료비 일부는 해결해 주었지만 24시간 간병과 재활시설 비용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8,000,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평생 모은 은퇴자금의 절반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정순 씨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박영철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격인 소셜시큐리티, 개인 은퇴연금인 401k,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까지. 그의 노후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계획서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항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변수는 사랑하는 아내의 치매 진단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집에서 그가 직접 돌봤지만 아내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전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한 달 비용은 $10,000를 훌쩍 넘었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수십만 달러가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은퇴자금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영철 씨는 결국 정든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라는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지금도 건강할 때 장기요양보험 하나 들어두지 않은 것을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후회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에 사는 이선자 씨는 장기요양보험의 존재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고 가족 중에 특별히 아픈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72세 되던 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가벼운 낙상이 척추골절이라는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기간의 재활과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병원비 일부는 해결해 주었지만 집에서 활동을 도와주는 간병인이나 장기 재활시설 비용은 대부분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저축을 모두 쓰고도 돈이 부족해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때 몇 푼 안 되는 보험료 아끼려다
평생의 자존심과 자식들의 미래를 깎아 먹었다며 눈시울을 부립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은 한 가지의 공통된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 없는 노후가 어떻게 한평생 쌓아올린 삶의 기반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언젠가 혼자서는 식사하고 옷을 입고 목욕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겨워지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에겐 메디케어가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메디케어는 수술이나 입원 같은 병원 치료 중심의 보험이지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즉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재활병원에 머무는 것도 최대 100일 정도만 지원하며 그마저도 20일이 지나면 본인 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24시간 돌봄, 집안일을 돕는 간병인 서비스는 대부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요양시설에 머물거나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재활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문제는 이 보험이 정말 필요해졌을 때는 이미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매우 꼼꼼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난 뒤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적인 가입 시기로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50대에서 60대 초반을 꼽습니다. 이 시기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더 폭넓은 보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55세에 가입하면 월 $200로 가능했던 보험이 65세에는 같은 보장으로 $400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돈을 아끼는 지혜인 셈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 총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비해 매년 보장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인플레이션 보호 옵션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년, 30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 장기 보험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보호 옵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기에 충분한 하루 $200의 보장 금액이 20년 후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요양보험과 생명보험을 결합한 형태로 만약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혹시 보험료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없이 두 가지 위험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하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유료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 부모를 돌보는 일은 더 이상 사랑과 정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준비 없는 장기 요양은 부모의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는 것을 넘어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 장기 요양 보험을 빼놓는 것은 튼튼한 집을 지으면서 기초 공사를 생략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삶의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안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가장 현실적인 위험에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장기 요양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평생 일궈온 당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훗날 당신과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